2020년 1월 7일 이른 아침 중국 화핑진 경찰서는 라오웬이라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되게 불안한 목소리로 마을에 주정커라는 남자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죽었다네요. 신고를 받고 경찰 바로 문제의 주정커 집으로 갔죠. 갔더니 마당에 이미 소문 듣고 뭐가 신났다고 이웃들이 다 나와 구경하고 있어. 정말 집 안에서 주정커의 시신 발견됩니다. 이 시신의 몸에 눈에 띄는 상처 같은 건 없었어요. 중독이나 질식 흔적의 특징도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억 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 하기에도 경찰이 생각했을 땐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냐, 사망한 주정커는 나이가 50세밖에 안 된 남자였습니다. 딱히 앓고 있던 질병도 없었던 것 같은데, 주정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이웃들 손에 이제 키워졌대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교가 아닌 일을 하기 시작한 주정커. 일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의 천생 배필, 현재의 아내 리차오진을. 둘은요,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하죠. 결혼 후에 주정커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 닥치는 일 모두 다 했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수년간의 이런 노력 끝에 그의 손에 어느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이 돈으로 이 날뛰 낡은 집 버리고 2층 집으로 이사가자. 당연히 생활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죠. 큰 예로 더 이상 아내 리차오진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주정커는요, 되게 가정적이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이웃들 평도 너무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모두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사실 나이가 50이든 30이든 20이든 사람 이름 모른다고 나이대를 불문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죠. 50대 남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딱 한 사람이 매우 당황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 바로 최초 신고자 라오웬. 왜냐? 라오웬 왈. 주정커가 당일날 우리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엄연히 말하면 다 같이 마셨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굉장히 찜찜한 거야. 뭔가 그의 죽음과 우리 집이 관련이 있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같이 마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주정커만 죽어?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죽기 전날 밤 주정커는 라오웬 집에서 라오웬 플러스 마을 주민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안주는 라오웬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여러 나물들 그리고 볶음 요리 몇 개?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쯤 생야채를 먹고 식중독이나 여러 음식에 중독돼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오웬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건데, 근데 그렇다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즉 테이블 위에 음식들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자기만 중독으로 죽어? 경찰은요, 촉이 왔어요. 이거 단순한 그냥 사망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사건 같아. 경찰은요, 그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어디 갔냐? 아내 리차오진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직 안 나왔는데 시신을 안장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급해? 부검도 안 하겠대. 보통이면 이 아내, 남편의 부검을 꼭 해달라고, 그의 죽음의 원인 밝혀달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기괴하게 죽었는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건데, 이렇게 빨리빨리 시신을 안장까지 시켜? 그녀는요, 부검에 반대하면서 그의 시신은 이미 관에 넣어졌습니다.
관에 넣어진 시신은 다시 꺼낼 수 없어요. 다시 꺼낸다는 건 고인에 대한 무례한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어떡해요.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아내 먼저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는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있었는데 혹시 그 감기약 때문에 죽은 거 아닐까요? 약 먹고 술을 마시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근경색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일어난 거 아닌가? 이 말에 경찰 주정커가 먹던 감기약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감기약에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부작용 없는데?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서 사망하지 않아. 이에 경찰은 되물었어요. 혹시 주정커가 술 마시고 집에 돌아온 후에 뭐 이상한 말을 했다던가 어지럽다 했다던가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정도면 그 전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을 건데. 이 아내는요,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 왔어요. 씻고 둘이 자려고 누웠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누워 몇 마디 나눈 후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딱 일어나서 옆을 봤더니 남편이 죽어 있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죽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리차오지는 경찰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지만 경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반쪽 남편이 하루 아침에 그것도 갑자기 죽었는데 나 남편을 잃은 건데 이상하리만큼 이 여자 너무 침착해.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잖아.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대요. 남편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죽음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그녀가 경찰서를 나서기 전 일부러 이런 말을 흘립니다. 부검은 반대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안은 진행할까 합니다. 검안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아요.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죠? 이에 이 아내 크게 반대 안 합니다. 뭐 알겠어요. 경찰은요, 그의 관을 파내 시신 꺼내고요.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틈을 타 주정커의 피를 뽑아요. 그리고 바로 독극물 검사 들어갑니다. 봤더니 와, 역시나 남편의 혈액 속에서 고농도의 독극물 딱 걸렸어. 즉 주정커 갑자기 죽은 게 아니야. 갑자기 살해, 독살 당한 거지. 누가 죽였을까? 모두 한마음이실 것 같아요. 부검을 극구 반대했던, 시신 바로 안장시켰던 아내 리차오진, 이 여자겠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 어딨어? 증거 없잖아. 경찰이 이 독극물에 집중하던 그 순간 이 아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시신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시신을 꺼낼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던 그녀가 갑자기 막 얼른 달라고, 남편 시신 묻을 거라고 난리를. 그녀는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검안이든 부검이든 관에서 남편의 시신을 꺼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 남편의 죽음에 경찰이 개입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건 뭐. 경찰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내가 죽인 게 맞다면 아내는 왜 남편을 죽인 걸까? 이웃들을 탐문 수사한 결과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이 아내 리차오진, 평소엔 남편과의 사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남편이 일하러만 나가면 집에 그렇게 남자들을 끌어들여. 그러다가 정분이 싹 튼 거예요. 누구랑? 같은 마을 라오티안과 불륜 짓거리를. 마을 사람들 왈, 라오티안과 리차오진 둘 다 같은 장례식장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내 리차오진은 장례식장에서 밥하는 일을 하고 불륜남 라오티안은 장례식 관련 일을 하고,
두 사람은 한 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솔직히 마을에서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뽀뽀하는 걸 봤다거나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정커가 집에 없을 때마다 이 새끼가 주구장창 혼자 있는 리차오진 집을 들락달락 거리는데 모를 수가 없죠. 이 불륜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연이어 경찰은 아내가 쥐약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빼박이죠. 쥐약 가게 사장님은요, 그녀를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도 의아했던 거예요. 쥐약을 막 여러 개 사니까 대놓고 물어봤었대요. 리차오진, 그 좋은 집에 쥐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녀 말, 최근 들어 갑자기 집에 쥐가 보이네요. 이에 사장님 또한 더 묻지 않고 그녀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쥐약 구매 내역과 이웃 주민 라오티안과의 관계.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차분한 척 하겠지.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내밀었을 때 그때도 차분한 척이 될까? 다 찔리게 돼 있어. 다 당황하게 돼 있어.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쥐약 구매 기록과 불륜을 말하니 자기 혼자 쫄려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죽였어요. 왜? 아내 왈, 결혼 후 주정커가 너무 잘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에 겨워가지고 딴 주머니에 차네. 좋게 해주니까 좋은 줄을 몰라. 정직한 남편과는 달리 이 아내 리차오진 방탕한 여자인 거예요. 남편이 재미가 없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루해. 딱 이때 라오티안을 만나게 된 겁니다. 라오티안은요, 여자 꼬시는데 능한 남자였어요. 그가 외로워하는 이 여자를 꼬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겠습니까? 둘이 불륜으로 발전. 하지만 그녀에겐 가족이 있잖아요. 주정과 진짜 재미없어. 같이 살기 싫어. 그럼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됐잖아. 왜 죽여? 내가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내 이미지가 이상해지거든. 특히 주정커는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잔데 이걸 이웃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 거야.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나 욕먹긴 싫어. 이 얘기를 똑같이 라오티안한테 했더니 이놈이 하는 말. 그럼 죽이면 되지. 사별했다고 하면 다들 널 안쓰러워하지 손가락질 하겠냐?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지. 돈 매겨서 죽여버리고 바로 땅에 묻어버려. 그럼 뭐 경찰이어도 뭐 지들이 어쩔 거야. 부검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못해. 그럼 모두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걸 듣고 똑같은 연놈이에요. 아내 리차오진 왈. 라오티안, 너 너무 똑똑하다. 너무 기발한 생각인데 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날 밤에 쥐약을 산 거예요.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주정커가 친구 집에서 술을 엄청 먹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유인, 더 꽐라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쥐약을 섞은 물을 건넨 거예요. 술 많이 마셔서 속 안 좋지. 이거 쭉 들이켜.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 물이 쓴물인지 물맛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마셨던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냥 주정커 자신의 아내에게 독살 당했던 겁니다. 이 리차오진은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이 내연남 라오티안은 종신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남을 모르게 하기 위해선 본인이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어긋나는 짓은 결국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불륜의 끝은 늘 이렇다니까요. 잘 사는 꼴을 못 봤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